비법서는 교과서를 전체를 다역한 게 아니라 국시에 빈출되고 여태까지 기출 10개차 이상에 나왔던 그런 기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완전하게 알면은 내가 합격점 넣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거는 벌써 검증이 된 거죠.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 고정하는 것은 보기 볼 것도 없죠? 악골에 고정하는 거, 정답 백악질.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그래야 105문제를 105분 안에 마킹까지 다 하고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거 한 번씩 체크해야 되니까, 점검해야 되니까요. 비법서 정리된 거 볼게요. 상반기 응시자는 2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하반기 시험 응시자는 8월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5일 정도만 신청을 받아요.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비법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비법서 신청해서 1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신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안전하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범낭질 같은 말 사기질이에요. 또는 에나멜질 하면은 다 범낭질로 아셔야 됩니다. 범낭질은요, 이 치아의 맨 이 바깥 부분, 여러분 치아 다 거울로 보세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뭐 오돌뼈도 씹어먹고 별의 별것 질긴 거 다 씹어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단단하다, 치아의 맨 바깥쪽이다, 범낭질 또는 사기질 또는 에나멜질 같은 말입니다. 색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특히 불소 같은 거. 불소 도포, 실란트 하죠? 실란트가 뭐죠?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 이게 침착되는 부분이 범낭질, 사기질, 에나멜질 이 부분이에요. 치아의 맨 바깥층이고 먹거리를 씹는 역할을 하고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되고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건 범낭질, 사기질, 에나멜질이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세요. 상아질은요, 범낭질 안쪽에 있습니다. 범낭질에서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범낭질 아래쪽, 안쪽에 있으니까요. 치아의 내부의 구성요소 중, 내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가 상아질이에요. 내부 요소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은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어디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까요?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 왜?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아질은 좀 더 무르고 경도가 약해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충치가 생긴다. 치아 우식증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백악질.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근이 뭐죠? 치아의 뿌리예요. 치아의 뿌리를 싸고 있고 치아를 악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악질입니다. 치아를 악골에 고정하는 게 백악질이에요. 발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이는 한 번씩 뽑았잖아요. 그쵸? 이 치아 자체를 뼈에 고정하려면은요, 이 백악질, 시멘트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시멘트로 철근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공구로 친다고 하죠. 백악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치아를 악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악질, 시멘트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빨간 거, 요게 뭐죠? 치수예요. 치수, 덴탈 펄프. 치수는 신경이 존재해요. 혈관, 피가 통하죠. 림프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가 상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가면 신경치료를 하는 게 바로 이 치수예요. 치근은 치아의 뿌리죠. 가장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치수고요. 혈관은 신경을 유지하고 상아질의 수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치수는 신경이 존재한다. 뭐 수분 공급도 하고 혈액순환도 된다. 이게 바로 치수가 되겠습니다. 문제 낼게 맞춰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하다. 치아의 맨 바깥층이다. 사기질, 범낭질, 에나멜질이죠. 요건 뭘까요?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 상아질이죠. 치아를 악골에 고정한다, 백악질이에요.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다, 겉표면이라고 해서 범낭질 고르시면 안 되고요. 치근이 치아의 뿌리죠. 뿌리를 싸고 있다, 팬티 스타킹 입은 것처럼 하는 거, 백악질. 치아를 악골, 턱뼈에 고정하는 거, 백악질이에요. 구강 질환의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칫솔질, 2. 치아 발거, 3. 치은염 치료, 4. 치면 열구 전색, 5. 전문가 불소 도포. 정답은요? 3차 예방은 치아 발거, 발치했다 이 얘기예요. 칫솔질,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 뭔가 예방적인 차원, 질병이 걸리기 이전에 하는 거, 질병 발생하기 전에 건강 수준과 저항력을 높이자 1차적인 예방이죠. 칫솔질 1차적인 예방입니다. 치은염 치료, 이미 질병이 생겼죠. 치은염이 생겼죠. 하지만 치료하는 거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자, 조기에 치료,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 2차 예방입니다. 치면 열구 전색이 뭐죠? 실란트. 이 치아의 뾰족뾰족한 부분에 음식물이 끼면 충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코팅하는 거예요. 치면 열구 소와 전색법이라는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오는데 이거는 질병이 걸리기 전에 방지하는 거죠. 충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죠. 요거는 1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의 불소도포 요것도 1차 예방이죠. 예방 접종, 건강 유지, 건강 증진, 질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 수준을 높이는 거 1차적인 예방이에요. 비법서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질병의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요거는요. 뭐 기초간호학에서 이렇게 치과 문제랑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질병관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 공중보건학, 보건간호학, 기초간호학 다 교집합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별 5개가 아니라 10개짜리 키워드예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문제 찍어봐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원래 예방은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게 예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 1차적인 예방밖에 없어요. 2차적, 3차적은 이미 병이 걸렸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거거든요. 1차적인 예방, 병 걸리기 전에 건강 수준과 저항력을 높여보자. 예방 접종, 1차적인 예방이죠. 산전 간호, 건강 유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1차적인 예방입니다. 맞춰보세요. 국가고시에 나왔던 표현대로 제가 읊어드릴게요. 지역 주민 대상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하는 캠페인 하면은요. 보건교육이죠. 1차적인 예방입니다. 또 당뇨병 예방 사업 예방이라고 했죠.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는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2차적인 예방은 이미 질병이 걸렸어요.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자 이겁니다. 성인의 건강검진 1차예요, 2차예요? 1차 같죠? 아니에요. 2차적인 예방입니다. 검진, 치료, 진찰, 발견 이런 표현이 나오면 2차로 보셔야 돼요. 성인의 건강검진 2차적인 예방이다.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헷갈리면 어떤 표현? 검사, 검진, 진찰, 발견, 치료 이 말이 나오면 2차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조기치료 2차적인 예방이죠. 흡연 학생 상담 이미 담배 피고 있죠? 2차적인 예방입니다. 3차적인 예방 볼게요. 이미 병이 걸렸고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갖고 삶의 질을 높여보자.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에요. 뇌졸중 걸렸어? 반신마비 왔어? 그래도 기능 회복을 위해서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게 재적응해보자.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입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자.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자. 질병의 3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 3차적인 예방이죠. 재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사회복귀라는 말이 나와서 3차적인 예방이에요. 불구 예방 3차적인 예방입니다. 의치보철 3차적인 예방이에요. 치아 발거 3차죠. 당뇨 환자의 망막 및 신장 합병증 검사 요것도 3차로 보셔야 됩니다. 검사자가 나와서 2차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일단 당뇨가 걸린 상태인데 이 합병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다. 3차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애매한 거는. 당뇨병 환자의 자조모임 활성화. 자조모임 하면 3차로 가세요. 처방된 인슐린 투약 관리, 당뇨 합병증 관리를 위한 발간호 교육 이런 거는 3차로 보셔도 무방하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1차죠. 당뇨병 안 걸렸고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활을 교육하는 거니까. 또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교육 비슷한 것 같지만 맥락이 다르잖아요. 이미 당뇨가 걸린 환자인데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식이요법 하는 거 2차로 봅니다.
3차는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들, 망막, 신장합병증 검사, 자조 모임, 인슐린 투약 관리, 발 관리 이런 것들은 3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와 3차가 약간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직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2. 처음의 압력은 60으로 시작한다. 3. 1의 적용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 4. 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5.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정답은요? 가장 적합한 거. 부항 뜰 때 여러분 다 부항 한 번씩 떠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피가 나옵니다. 성인의 사혈량은 한 번에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이게 맞아요. 식사 직후에는 웬만한 모든 것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누워야 되니까 뭐 속도 메스꺼울 수 있고 그쵸? 처음에 압력은 3, 40 정도가 적합하다. 1회에는 5분에서 10분이 딱 좋아요. 정맥류 있는 환자 부항 뜨지 않는다. 피 뽑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항에서 부항의 정의가 국가고시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앞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 말은 거창하지만 이 부항 때는 요거를 피부 표면에다가 붙여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피를 빼거나 열내게 해서 치료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항의 정의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낸 다음에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고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해서 우려를 일으킨다. 이게 바로 부항입니다. 문제. 피부에 음압을 작용시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은 부항이다. 이런 거 나오고 명현 반응이 심해지면 휴식하게 한다. 명현이 뭐죠?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초기에 일시적인 거부 반응이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치료가 된다 이런 의미죠. 부항 치료할 때 자연식을 섭취해서 피를 맑게 한다.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하면 2, 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2번만 뜨잖아요. 그쵸? 성인의 사혈량은 1회에 10cc를 넘으면 안 된다. 이 정도. 또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 정맥류 환자, 부항을 뜨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항하면서 사혈, 피를 많이 뽑기 때문에 출혈 증상이 있고 또 정맥류 환자는 절대로 피 뽑지 않는다, 부항을 뜨지 않는다. 그리고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아스피린을 금지한다.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자침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침이 뭐예요? 침을 놓는다, 침을 맞는다 이게 자침입니다. 1. 유침 시 환자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2. 훈침 시 발침하지 않고 상체를 높여준다. 3. 발침 시 침자루를 빠르고 강하게 뽑는다. 4.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 사용한 침은 알코올로 닦아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옳은 것은 4번. 발침 후, 뽑은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이 환자 몸에 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이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간호조무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자가 침을 맞아요. 뭐 머리에도 맞고 목에도 맞고 다 맞는데 선생님이 뽑고 나서 침이 환자가 있는 상태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선생님 여기 침이 있어야 말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감각도 둔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여침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나죠. 그쵸? 유침 시 침을 맞고 있을 때 환자 체위를 변경하면 안 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좋죠. 그쵸? 훈침 시 발침하지 않고 상체를 높여준다? 훈침이 뭐죠? 침의 부작용이에요. 강한 부작용. 이때는 발침을 한의사가 합니다. 쇼크가 왔을 때는 또 쇼크 자세를 취해야 되죠. 다리를 올려야 되죠. 무조건 상체를 높이는 건 아니라는 거. 발침 시 침을 뽑을 때 침자루를 빠르고 강하게 뽑는다? 그렇진 않죠.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빠르게 뽑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드럽게 뽑는다. 사용한 침은 알코올로 닦아 재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버리거나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고압증기 멸균을 돌리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소독이죠. 멸균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피가 묻을 수 있는데 그걸 알코올로 닦아서 재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침의 목적? 경혈점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보통 삐었을 때 그리고 쑤실 때 근육통 이런 때 우리가 침을 많이 맞습니다. 치매 적응증, 급성 질환에 사용합니다. 물론 만성에도 사용하긴 하는데 교과서적으로 갑자기 삐었어, 뭐 근육통이 있어 이럴 때 많이 맞죠? 실증, 열증, 급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류법의 부적응증,
침을 맞으면 안 될 때, 너무 배가 고프고 갈증이 심하고 출혈시, 몹시 피곤할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침 맞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한의원을 정말 무슨 목욕탕 가듯이 막 매일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통 2, 3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 2번만 가시는 게 가장 좋고, 너무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침은요,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유침 시간, 침을 맞는 시간 20분만 하면 좋다. 20분 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셔야 될게요. 통이공, 통목욕은 통 속에 20분만 있어라 이거죠. 이거는 간호조무사의 숫자이고요. 요양보호사에서는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아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 목욕 시간은 2, 30분이지만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만 해라, 또 이렇게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침 맞을 때 20분, 통목욕 20분, 통이공. 맥진이 국가고시 CBT에 나왔어요. 맥진이 뭐예요? 맥을 짚는 것입니다. 이 손목 쪽으로 맥을 짚어요. 이건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정형외과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꼭 맥을 짚어보십니다. 맥진, 맥을 짚어본다. 심장 박동에 의해서 생긴 뇌압의 파동이 동맥파를 따라서 말초로 전파하는 것을 요골동맥상에서, 이 손목 쪽에서 지두로, 손가락으로 촉진하여 만져서 질병 상태를 판단한다. 이게 바로 맥진이에요. 맥 짚어봤는데 맥이 너무 느리고 이게 팔딱팔딱 안 뛰고 천천히 뛰고 이러면은 어디가 아픈가, 요거를 맥진, 맥을 짚어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명의들은 옛날에 사극 보세요. 임신한 것도 이 맥으로 알잖아요. 맥진이에요. 맥진, 맥을 짚어본다. 객담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취침 전에 객담을 채취한다. 2. 검체 용기에 침을 모으게 한다. 3. 객담 배양 검사 시 객담을 일반 용기에 받게 한다. 4.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가글한 후 객담을 받게 한다. 5. 수집된 객담은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낸다. 정답은요? 5번. 신속하게 보낸다. 이거는 무리가 없어요. 1. 취침 전에 객담을 채취하나요?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 요거를 채취한다 그랬고요. 검체 용기에 침을 모으는 게 아니라 침이 아닌 가래를 모으는 것입니다. 또 객담 배양 검사, 배양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가 있어요. 멸균, 무균 상태로 채취해라. 객담, 가래뿐만이 아니라 이 소변 검사할 때도 배양 검사, 소변 배양 검사할 때는 그 소변에 균을 배양시켜서, 증폭시켜서 어떤 균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반 용기에 받으면 일반 용기에 붙어있던 세균들이 이 환자 몸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배양하면은요, 멸균, 무균으로 담아라,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세요.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가글한 후 객담을 받게 한다.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가글한 후 객담을 받게 한다. 클로로헥시딘 용액은요, 구강 살균제 같은 거예요. 살균하고 소독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발치했거나 임플란트 했을 때 치과에서 헥사메딘 요런 거 처방해 주잖아요. 핑크색 물약 같은 거, 가글액. 그 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클로로헥시딘입니다. 요걸로 가글하면은요, 그 객담도 어떤 균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로만 그냥 헹구는 게 좋다. 비법서 좀 볼까요? 이게 지금 객담 문제가 호흡기계 질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객담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일단 호흡곤란 했을 때 등을 쳐주는데 요거를 우리가 물리요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요법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는 그냥 내추럴한 거, 자연스러운 거, 그냥 건조시키거나 요런 거. 화학적인 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첨가하는 것입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서 흉부와 등을 두드린다. 이게 바로 물리요법이다. 습도 유지. 상반신을 높여주는 체위. 호흡곤란일 때는 상체를 올려줘요. 자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트렌텔렌버거 포지션은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거고요. 파울러시 체위가 상체를 올리는 체위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시장 가서 파를 샀어요. 그거 파 가지고 집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상체가 당연히 올라가 있죠. 빳빳하게. 그렇게라도 연결하세요.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 요때 채취해라 이거고요. 배양 검사 시 멸균통, 무균통에 담는다. 가래를 뱉기 전에 입안을 물로 씻는다. 라벨을 붙여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낸다. 객단뿐만이 아니라 소변검사, 대변검사, 모든 그 뭐 혈액검사 다 신속하게 보내고요. 지연되면은 냉장 보관한다 그랬어요. 요게 바로 파울러시 체유입니다. 뭐 객혈 요런 부분. 청색증, 산소가 부족하면 청색증이 나타난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비법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말고도 좀 더 중요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보시고 특히나 컬러 표시, 별 표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